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 저는 일자로 장필입니다. 네, 저는 김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매주 똑같아. 매주 엄청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군요. 사실이죠. 시킨 대로 하는 거라서. 대본에 써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여성 게스트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쵸, 저희 그쵸. 남초 채널에 이렇게 또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진짜 여성 게스트 꼭 모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인맥이 다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조슈님이 이렇게 여성 게스트를 초대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컨텐츠의 다양성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하이노마드의 운영자이시자 리더이신 우리 리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초대 이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나 혼자 부자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랑 되게 여러모로 인터랙션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니까 저는 진짜 큰 영광이고 네,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같이 있는 몸으로 이렇게 무겁게 오셨는데 네, 이 부분에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네,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초로 지금 5인이 녹화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속에 있는 소리까지. 네. 너무너무 진짜 지금 기쁜 자리이고요. 지금 리아님 이렇게 나 혼자 부자에 와주셨는데 한번 자기소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노마드라고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하이노마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기획자로서 강원도 양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리아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나 혼자 부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많이 아실 거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는 정말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또 모셨는데 근데 리아님도 1인 기업이면서 또 어떤 커뮤니티 리더이시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저희 나 혼자 부자에 출연하시게 된 뭐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나 혼자 부자에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는 첫 번째로는 세 분을 뵙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너무 뵙고 싶었고 네. 제가 세 분의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나 혼자 부자를 보면서 저도 1인 사업가로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 또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 출연하게 된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온 게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1인 사업가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어떤 용기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일단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브랜드 기획자로서 하와이 관광청 컨텐츠, SNS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거 하나랑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농촌 크리에이터라는 쪽에서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거를 실제 운영하고 실행하는 일도 함께 같이 맡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브랜드 기획. 제가 아무래도 양양에서 기획사 1인 브랜드 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브랜드적으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들, 브랜드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들이 저한테 의뢰해 주셔가지고 그 일을 실제로 해드리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와이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 또 하이노마드까지 함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진정한 M자물러시군요. 네. 네, 하이노마드 커뮤니티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네 채널이신 거고 나머지 뭐 하와이나 농촌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1인 브랜드 기획사는 이제 클라이언트들, 고객들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거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B2B 비즈니스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B2C로서 이제 커뮤니티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말 멋집니다. 지금 근데 되게 특이하게 양양에 계세요. 그죠? 어떻게 양양에 정착을 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
처음에 양양에 정착을 하게 된 건 네. 2016년도에 제가 제 서핑에 한참 미쳐 있을 때였어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때는 저도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지낸 지가 벌써 9년 차이니까 아침에 막 일을 하다가 차트를 보고 파도가 오늘 좋아요. 그러면 아침 일을 다 끝내놓고 그냥 차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번 신화들을 듣는 느낌이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진짜 한동안 미쳐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양양에 이제 부모님이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 이제 계속 오고 가고 지내면서 생활을 했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양양에서 2년이 되었고 노마드로 살다 보니까 아 이곳에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점차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정착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결혼도 이제 하신 거고요. 네, 맞아요.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되게 뭔가 꿈 같은 삶이에요. 저도 한때 직장인 때는 아 나는 퇴사하면 어디 살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송도에 살까? 아니면 뭐 다른 지방에 가서 살까? 막 강릉에 살까? 막 저도 막 알아보고 아내랑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양양에 이렇게 사시는 그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너무 부럽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진짜. 장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요. 네. 완전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 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네.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수평선이라든지 뭐 자연과 함께 했을 때 네. 내 머리가 좀 더 리프레시 되고 그리고 좀 더 창의성이 높아지는 게 실제 논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거 그게 제가 사실 노마드 라이프를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자연에 기대어 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게 네. 이제 되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공기가 맑은 것도 정말 사실이에요. 강원 같은 경우는. 그쵸. 네, 맞아요. 태백 산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데서 조금 더 자유로운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강 그리고 자연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이지만 네. 반대로 이제 어려운 점은 네.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적죠. 이제 사업하시면 여기만 오더라도 제가 세 분과 대화가 얼마나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되게 다양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양양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있죠.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 네. 사업가 분들이 좀 소수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 배움도 좀 적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리 줌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해도 대면이랑 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 한계라는 네. 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전시라든지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팝업도 많이 열리고 브랜드적으로 이렇게 내 공간에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영감도 많고 한데 맞아요. 양양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아, 병원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적인 네, 부분이 인프라적인 부분 있군요. 엄청 많이 딸린 당장에 또 사실이- 출산도 앞두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또 고민 되시긴 하겠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주변에도 약간 서핑이 그 키워드가 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강릉에 약간 세컨하우스를 마련한다든가 네. 그 시작이 다 서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서핑에 미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같이 약간 비슷한 그런 바이브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네. 재밌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고무적이고 너무 좋은 그 삶의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인터넷 시대, AI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 웹에서 레버리지가 가능한 사회가 됐잖아요. 온라인으로만 일을 또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을 미리 실천하고 계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맞아요. 네. 용기입니다. 네, 대단한, 너무너무 저한테 또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 이제 그러면 그 하이노마드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조시님이 제가 하이노마드 리더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사실 리더는 이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코파운더 빈센트님이 리더로 활동을 그러시군요. 하고 계시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이노마드 운영자로서 코파운더로서 같이 활동을 주로 이제 기획 일을 저는 주로 맡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현재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인가요, 그러면? 저희 하이노마드 커뮤니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지낸 지가 벌써 9년 차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뭔가 월천 벌기, 블로그 하기 뭐 네. 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네. 아직 그 단어 자체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한다 그러면 뭐 놀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 아니야? 너가 돈을 벌어야 네. 그런 수준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도 없었고 그리고 좀 외로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같이 업무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외로움도 있었었고 동료의 부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나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 네. 라는 그 호기심에서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네. 11월 달에 평창에서 워케이션을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 7분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가했던 그 스타트업, 그 마인드 터치라는 스타트업 2명이 저랑 친구거든요. 그 2명이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커뮤니티야.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걸 제안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3명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신 거군요. 네네. 시기가 알고 보니까 작년이더라고요. 네, 그죠? 맞아요. 작년 초였던 거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그러면 1년 반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구나. 멋집니다. 네. 어떤 분들이 주로 그 커뮤니티 멤버로 계세요? 커뮤니티 멤버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되고 싶거나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거나 하신 분들이 주로 오세요. 저희 커뮤니티에는. 네, 네. 근데 비중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노마드가 그냥 로망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프리랜서를 시작하셔가지고 나도 디지털 노마드 한번 해볼래 라는 그런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되게 주로 처음에는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리아님을 알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저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진짜요? 너무너무 동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솔로프리나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난 커피집 돼야지. 이렇게 해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이제 환상이 있잖아요. 그쵸. 좀 놀면서 일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확실하게 저가 알게 됐던 건 저희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 1년, 2년 전부터 모든 팀이 원격으로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엄청 달라진 게 없었는데 그 원격으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걸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디지털 노마드를 이제 꿈꾸고 오셨던 분이지만 이게 자기와 뭐 삶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뭐 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많이 봤죠. 실제로 많이 봤고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되게 힘들어하시고 번아웃이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거나 다시 회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사실 1인 사업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세 분 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네, 뭐 클라이언트한테 치여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좋은 막 발리 하와이에 갔어요. 네. 근데 일만 해야 되니까 나는 이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타 오는 거죠. 네. 되게 그러네. 힘들어. 그쵸.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노마드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놀면서 일하는 그 이미지보다는 그 소개 멘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 주체적인 라이프 스타일로서 선택한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어떤 노마드에 대한 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맞아요. 지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리아님 같은 사례가 많아져서 좀 다양성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리아님의 과거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게 된 건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쭉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2011년, 백투 2011년으로 돌아가서 한참 돌아가야 되네요. 네, 과거 이야기부터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네. 좋겠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좀 말씀 주세요. 네, 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거는 저는 파티 플래너가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사에서 네. 그 핸드폰 도면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진짜요? 네, 되게 안 어울리죠. 오, 신기하다.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땡 하면 다 가라고 그랬어요. 팀장님이 다 퇴근, 잔업도 안 되고 네. 야근이란 없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나 이 회사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어느 날 책 한 권을 봤는데 그 책이 꽃으로 헐리우드를 덮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만나러 가고 싶은데 LA로? 진짜 되게 무작정 시연님처럼 네. 무작정 그냥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파티 플래너라는 거를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저한테 주어지는 일 같은 거는 다 다니면서 네. 기획, 파티, 축제, 뭐 브랜드 행사 뭐 이런 것들 다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처음에 에이전시부터 시작했고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파티 플래너로 일을 한참 하다가 사실 아버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동생 2명이 다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잘못돼? 그럼 내 동생들 다 들어와야 돼? 약간 그 K 장녀의 마음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K 장녀의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내 일보다는 좀 아버지 일을 좀 도와볼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무래도 아버님이 이제 의약품 도매업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던 일과 너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Z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한번 진학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또 무작정 근데 MBA 또 경영대학원에 그 의료경영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 갔는데 아버지는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좀 아니었었나 봐요. 네. 무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도 브랜딩 그리고 또 특히 마케팅 공부를 주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과목 외에는 거의 브랜딩에 거의 2년 반 동안 매진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제 좋은 기회로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2018년도 이때쯤부터는 이제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분들과 프리랜서로 제가 브랜드 컨설팅 일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들을 조금 진행을 했었었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게 파티 기획, 그러니까 행사 기획, 네. 그리고 브랜드 기획, 네.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된 거였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아마 우리가 다 같이 겪었던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이제 2019년도 이렇게 또 오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뭐 커리어, 직장에서도 다 잘리고, 그리고 뭐 가족도 잃고, 사랑도 잃고, 되게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제가 이렇게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난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난 진짜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좀 되게 오랫동안 했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돈을 벌어본 경험들 혹은 뭐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네. 여러 가지 실패, 뭐 도전 같은 걸 하면서 이제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했고 그 크리에이터 활동들을 제 주변에서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 한번 해볼래? 저런 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지금의 이렇게 또 1인 기획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 어쨌든 그 프리랜서로서 혹은 이제 1인 브랜드 에이전시로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출발을 해오신 거잖아요. 처음 그때 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뭐 받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때 제가 어려운 시기 이후에 하와이에서 이제 동생들이 살았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저를 위해서 하와이로 나가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둘이 있는데 한번 우리 유튜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되게 당차게 네. 그러면 유튜브 컨텐츠를 뭐로 할까라고 했는데 하와이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데 진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쉬운 한국어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그럼 우리 알로하 코리안이라고 채널명을 정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때 구독자가 해봤자 186명?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을 지금 안 나는데 네, 네. 조회수도 해봤자 24개? 네. 12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완전 초창기. 네. 근데 그냥 그게 저한테 되게 좀 동생들이 그렇게 함께 해줬던 게 힘이 됐었고 실제로 정말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조회수 10개 중에서 하와이 관광소 담당자분이 그걸 한번 보신 거예요. 그 콘텐츠를 정말 감사하게도. 역시. 네.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계시나요? 그럼 저희 이런 거 컨텐츠 필요한데 혹시 촬영 가능하신가요? 영상 제작 가능하신가요? 해서 제 남동생이 이제 영상 제작을 배웠었고 저는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네. 이제 여동생은 그 하와이 관광청이랑 컨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네, 셋이 그렇게 사부작 하면서 이제 그 시작이 저한테 일이 주어진 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엄청 크게 됐었던 거죠.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네요. 어쨌든 하나의 뭔가 접점이
근데 어쨌든 유튜브를 찍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동생들과의 협력이 그런 일을 따게 해주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네, 맞아요. 되게 멋진 스토리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저도 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근데 지금까지도 하와이 관광청이랑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게도. 네.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몇 년이 4년인가요? 이제 2년 반 차 된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그때는 이제 유튜브 알로하 TV라고 해서 유튜브에만 나가는 형태였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무래도 전략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제안서를 던졌어요. 어. 요런 캠페인에서 요런 거 준비하시는 거 어때요? 계속 이제 이벤트도 제안하고 요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이거 되게 좋은 인사이트다. 맞아요. 그래요? 네. 많이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시기도 했었고 또 하와이에서 실제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제가 리모트로 이제 동생한테 촬영 이거 해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리아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동생분은 어제 하와이에 계시니까 촬영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획을 뭐 영상을 담당해달라 한 다음에 그렇게 원격으로 일을 계속 네, 하신 맞아요. 거예요? 네, 오, 진짜 멋있네요. 직무적으로나 성취나적으로나 되게 그런 변동?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그것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고 지금의 어떤 자리에 오고 그런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커리어가 이렇게 막 망가졌다 이렇게 좀 잘 못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동안 배운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고민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은데 되게 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좋은 어떤 사례인 것 같아요. 롤모델. 맞아요. 근데 정말 저도 물경력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보시면 공백이 많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일이 주어질 때는 일이 많지만 없을 네. 때는 또 없고 네. 내가 하지 않으면 일이라는 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경력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본인을 생각을 해보면 나를 한번 돌아보기 시작하면 아 내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왔구나 라고 커넥팅도 다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절대 그런 생각을 끝까지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길 좋은 것 같아요. 그 극복을 위해서 어쩌면 이제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에이전시 업을 하시는 분이 많고 프리랜서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서 원래는 고정 클라이언트가 있으신데 고정 클라이언트와 같이 계속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일감이 끊긴다든가 이랬을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실제로 내가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뭐 오디언스 빌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사람도 은근히 많고요. 근데 그랬을 때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안서를 한번 던져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자세로. 네. 근데 그런 걸 실제로 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영감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고 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노하우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나눠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 네. 니즈가 되게 많다고 느꼈던 게 네. 저도 많은 사례 수익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에이전시를 어떻게 뭐 고객을 뭐 확보라고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어 드리다 보면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됐는지를 네. 전혀 모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근데 진짜 엄청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냥 뭐 일단 냅다 하신 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뭔가 앞으로를 생각 안 하고. 맞아요. 근데 또 사실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오디언스 빌딩 하실 때 중요한 건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빌딩을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클라이언트한테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인사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하와이 관광청 사례 요거까지만 말하고 싶은데 옛날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있어야지 네트워크가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면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가 생기고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도 되게 요즘 시대에 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저 마지막 하나 더 주고 싶은데 그러면 예전에는 회사에 좀 소속이 되거나 회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면 이제는 1인으로 일을 하시는 게 거의 메인이잖아요. 네. 그 전환이 어떤 계기로 진행이 됐고 그게 어떻게 이제 1인으로 뭔가
네, 시작하게 되셨는지 약간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가 이제 제가 대기업이랑 일할 때는 이제 어떤 한 회사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서 대기업과 일을 할 수 있었던 형태였는데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시의 개념이 빠지고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이렇게 일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거 혹시 맞으실까요? 네. 아, 네. 그때가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 때 제가 그 연주를 이제 아예 잃어버리게 됐었고 거기 회사에서는 제가 잘리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클라이언트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했었던 분들한테 저 이제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저런 일 할 수 있어요. 대표님을 다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저 다시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일 시작해 보려고 해요. 혹시 뭐 기획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카톡 전화를 많이 좀 전화를 드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네. 좀 시작이 되었었고 네. 네, 또 아름아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제가 이제 뭐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럼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또 다른 분들한테 연결해 주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좀 B2B 리드를 이렇게 따내고 하는데 적극성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현재를 사시는지, 이제 하루의 그냥 일상?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피드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리아님 어떻게 보면 염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그 시간을 되게 잘 쪼개서 사시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모로 어떤 날에는 양양에 있다가 어떤 날에는 서울에 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루틴 같은 게 어떻게 잡히시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시간당 루틴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역을 이렇게 오가면서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간 단위로 제가 이렇게 딱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뭘 한다며 이런 건 없는데요. 네. 주로 이제 오전 타임에는 제가 인풋 타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저는 좀 야행성이기도 하고 아침에 정신이 잘 안 깨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뭐 아티클을 본다던가 특히 이제 조씨님이 공유해 주시는 이제 VOD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 슬랙에 들어간 다음에 키는 거죠. 솔로 프리저를. 아침을 같이 이제 함께 시작하는 네. 조씨님이 뭐 3분, 5분 이렇게 짧게 이제 해주십니다. 근데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보기 되게 괜찮아요. 아침에 네. 뭔가 내가 뿌듯함도 생기고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풋을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웃풋이 탁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픽 도는 순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다 아시네요. 네. 역시. 네. 그때 저는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요. 아. 그때부터는 좀 집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쭉쭉쭉쭉 아침에 뭐 해야 될 일을 정리한다던가 그날에 이제 스케줄링을 한 최소한 30분 이상은 저는 항상 구글 캘린더 켜놓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오늘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뭘 끝까지 마감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네. 좀 갖고 네. 또 점심 이후로부터는 좀 되게 집중도 있게 오늘 무조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네. 네. 해야 보내야 된다던가 네.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딱 끝내버리고 네 그렇게 좀 더 여유 있는 시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집중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바다로 산으로 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이상하게 저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저녁에 좀 더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분 많죠. 네. 네. 글쓰기 낮에 하면 좋다고 아침에 하면 좋다고 하는데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주로 이제 글 같은 거나 좀 남길 수 있는 것들 그때 좀 이렇게 하면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창의력이 발현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도 저는 잘 그거가 스스로를 아직 이해를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그걸 끊어내고 나를 창의적인 모드로 전환시키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장소를 바꿔보는 거 네.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아시냐면요. 내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잘 들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뭔가 되게 집중이 뭔가 안 되고 오늘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나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약간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네. 낯간지러우실 수 있는데 남자분들은 네. 그래도 나를 내가 잘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아줘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잘 다뤄야지만 사실 우리가 아웃풋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저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되게 메타 인지도 높으신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내가 어떤 상태지?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추구하지? 이런 것을 계속 질문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일 잘 넣으셨었어요.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조금 뭐 이메일 몇 번 주고받고만 했는 정도만 했는데 그 시간에 그대로 이걸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메일이 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리언님이랑 일할 때는 뭔가 이제 뭐 대본 같은 거를 전달드려야 되는데 오후에 난 보내야지 하고 있는데 아침에 딱 메시지가 딱 와 있고 그리고 대본이 그 다음날인가 이제 또 답장 같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신 분이 처음이에요. 저희 그쵸. 네, 여기 대단하다.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잘 돌파해 나가신다는 게 정말 멋지고 엄청 일 잘 넣으시라는 제가 걸 진짜 많이 배웠어요. 피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네. 안 그러면 놓치고 네. 잘 못하니까. 그랬구나. 오히려 제이보다 낫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리아님 얘기 외에도 이제 커뮤니티 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 1인 창업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노마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하이노마드 시작과 이제 성장 비결 이제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이노마드를 시작을 잘 하게 되셨는지 아까도 잠깐 설명을 주셨지만 간략하게 시작해서 이제는 좀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갔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저도 좀 참고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유, 시연도 잘하고 하고 있고요. 계시니까요. 아니에요. 다 훔쳐갈 수도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많이들 우리 같이 함께 네, 서로가 카피하는 거지 뭐, 그지?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웃길 때마다 자꾸 기침이 나와요. 네, 하이노마드가 이제 그렇게 저희 코파운더 3명이 뭉쳐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2023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번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라는 이제 그 멘트를 가지고 이제 자연 속에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인스타그램 광고를 시작했어요. 그 광고를 보시고 신청 구글 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신 분이 84분인가? 그 정도 이제 등록을 처음에 해주셨었고,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코파운더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명? 막 이럴 때였어요. 네, 정말로. 아무런 감이 없으니까요. 네. 커뮤니티도 해본 적도 없고. 네. 이들은 이제 스타트업을 했던 친구들이지만 저는 이제 스타트업 경험도 전혀 전무한 상태고. 네, 네. 그래서 야, 그래도 한번 하면 한 25명 정도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통계 최소한의 수치긴 한데 네.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막 네. 이러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80몇 명이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뭔가 본인의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 하자라고 해서 40분 정도와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다 봤어요? 네네네. 다. 근데 그 함께 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랑 뭔가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했죠. 처음에. 처음에 뭔가 돈을 받으려는 건 아니었고. 네, 돈을 네. 받으려는 건 아니었고 저희 코파운더가 각자 이제 출자금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마련했었어요. 이 커뮤니티를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리고 네. 그때는 포부가 되게 컸었는데 저희가 웹3라든지 이제 다오 형태로 커뮤니티를 한번 꾸려보자. 그땐 그랬죠. 네, 그땐 그랬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막 변호사님 찾아가면서 막 자문도 구해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오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야기도 되게 나누고 했었는데 네. 사실 결론적으로는 다 잘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선 사실 다오를 얼마 전에 모두 연구소에서도 다오 랩 열어가지고 또 그때 제가 같이 또 공유회를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그 법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모집했던 커뮤니티원들과는 거의 뭐 이렇게 커뮤니티가 스르륵 없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네, 힘든 경우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었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떠나가기도 했었었고 네, 그때 위기가 찾아오면서 그러면 두 번째 팀원을 다시 모집하자. 네.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모집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네네네네. 네, 두 번째 팀원을 모집했고 그때 한 100 몇 분이 또 와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80분 정도와 함께 하게 됐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희가 하이노마드가 우리가 뭔가 이들한테
이렇게 이들과 같이 무언가를 함께 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가자라는 입장으로서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기 때가. 네, 그래서 네. 하이노마드가 저희가 이제 모아놨던 그 출자금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소정의 비용으로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었고 네. 컨텐츠 빌드를 하기 시작했었고 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외주를 받게 되면 그 외주 프로젝트를 하이노마드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게 있으면 저는 이제 행사 기획을 했던 사람이니까 예, 예. 리모트로 그렇지. 모여가지고 맞아. 한 10분 정도 함께 이거 프로젝트 해보실 분이라고 해가지고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인터넷으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네, 행사 당일날 만나는 걸 처음 이렇게 우리 오늘 처음 보듯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러면서 행사 잘 끝내고 뭐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왔었어요. 진짜 하이노마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리안님이 오프라인 행사 그 하는 그 폼이 남달라요. 저 봤거든요. 근데 이 지금 뭐 후기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짜 이 전문 파티 플래너 예전에 그 경력과 이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남달라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난 왜 모여놓고 피자만 먹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도 그런데. 컨텐츠랑 그러면 일감 쉐어링이랑 이제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걸 하시는 건데 컨텐츠는 그럼 리아님 혼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컨텐츠도 뭔가 가치로 뭔가 발행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같이 발행을 했고 컨텐츠는 담당이 제가 아니에요. 네. 하이노마드의 이제 컨텐츠 리드를 해주시는 민정님. 민정님, 네, 네, 민정님이 네. 주로 컨텐츠 리드를 해주셨고 이제 그 분이 이제 직접 하시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팀원들이 있었죠.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크루들이 있었었고 예, 예. 그들이 같이 매주 격주로 이제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도 발행하고 그렇게 빌드를 했습니다. 전 커뮤니티 운영 관련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시행착오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결국 컨텐츠의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베네핏을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런 다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알아서 그 보상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를 사실 기대했는데 사실 그게 실제로는 잘 운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걸 시도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게 느꼈던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럼 내가 운영진들이 엠베사더가 어떻게 그 베네핏을 초반에 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로열티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유지시키냐 이제 요 고민을 어쨌든 리안님이랑 운영진 분들이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일반적인 커뮤니티는 그냥 운영진이 혹은 뭐 그 주인장이 콘텐츠를 계속 부어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유지시키죠. 근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잖아요. 제가 콘텐츠 그렇게 하고 부어주기.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팀으로 조직해서 콘텐츠를 리드하시는 분을 따로 모으고 따로 가지고 그리고 뭔가 그 구성원들을 어쨌든 그 구성원들에게 다 역할 같은 거를 계속 끊임없이 부여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신 건지 막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맞아요. 네. 저희가 고민은 저희가 주인장으로서 컨텐츠 부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네. 계속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 발행 양도 적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같이 기여하는 기버들의 어떤 비율을 높여서 같이 기여하는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전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세 분이 하는 역량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사실 저희 하이노마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의 후기라든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을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던가 했을 네. 때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회사에서 주어지는 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커뮤니티나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뭔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분명하게 그 네. 접점에 맞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접점에 맞아 있는 거를 저희는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많이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지현님이라고 계신데 원래 교양 PD셨다가 지금 커머스 PD 하고 계신 분이신데 네. 그분은 직장 생활에서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하이노마드와 함께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콘텐츠를 발행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업에서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거죠. 괜찮아, 나 하이노마드에서 이런 일 하면서 내 스트레스 뭔가 해소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게 본인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도 보이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 하이노마드에서 이제 같이 이런 어떤 뭐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본인의 이제 강점이나 이런 걸 확실히 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취업이 어려웠는데 내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 사람한테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취업도 너무 잘 됐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오고 저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녹여내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좀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최소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돈을 벌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커뮤니티로서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열정페이 논란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좀 적이 생기기 되게 쉬운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어떻게 좀 다루셨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 금액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될까? 싶기도 했었었고, 네. 과연 이 비용을 드리는 게 맞을까? 차라리 안 드리는 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맞아. 많이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하고 싶다라는 일단 그 니즈가 맞아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함으로써 더 큰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혼자서는 내가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잘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끝까지 이제 롱런하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는 일도 함께 함으로써 뭔가 규모감이 있는 일이고 내가 네. 내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맞아요. 일이고 네. 포트폴리오에 한 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베네핏도 오케이. 네, 우리한테서도 최소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거라는 거를 우리의 진정성도 살아있고 그들의 진정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열정페이 같은. 네. 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제안을 하시고 어떻게 그게 딜 메이킹이 되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제 솔로프리너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그 컨트리뷰터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저는 이제 멤버십 비용을 무료로 해드리고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딜메이킹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약간 트레이드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접근했었어요. 근데 지금 리아님의 어떤 접근 방식은 좀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좀 더 그 운영진들이 더 연구하고 좀 더 들여다봤는데 이런 것을 이런 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라고 제안을 하시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그게 딜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빌더 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네. 이제 그 분에 대해서 혹은 어떤 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해서 빌더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저는 약간 말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나 아까 다오 같은 거나 아니면 컨트리뷰터 같은 어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전략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언뜻 느끼기로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뭔가 진정한 어떤 관심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이걸 통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좀 이런 기여자로 좀 전환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하이노마드에서 좀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다른 그 레퍼런스도 있는 게 이제 저희 솔로프리너에는 또 이제 그 힐링 가라지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현태님이 계세요. 노션 남매 그분이신데요. 그분도 이런 비슷하게 컨트리뷰터를 10명 정도를 오히려 오프라인 공간에 모여서 상주를 같이 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근데 그게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 대 사람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해관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 이제 리아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사례이신 것 같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게 어떻게 그게 됐을까? 저희도 네. 저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네.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 저희는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역시. 비전과 그죠? 네. 저희 그 하이노마드 전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 진짜 일치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네. 그분들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한다라는 개념이지.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기여한다가 아니거든요. 절대 하이노마드는. 그냥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간다. 이 하이노마드 빌더들은 하이노마드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네, 조금 정말 다른 개념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저희가 뭐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 같은 거는 무료로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강의 유료 페이드 커뮤니티는 우리가 돈 받고 시작하는 이런 커뮤니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뭔가 리아님이 지향하시는 커뮤니티는 뭔가 그것을 이제 뭔가 우리가 돈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동료로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뭔가 그렇게 좀 진정한 어떤 좀 깊이 있는 관계, 진정성 뭐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커뮤니티에 속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위즈덤 2.0 코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명상에 대한 좀 테크를 접목한 그것을 이제 한국에 갖고 오는 그 모임을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되게 진짜 그냥 돈을 많이 받지 않고 엄청나게 기여를 했거든요. 모든 네.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딱 맞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명상이라는 가치 아니면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그 세상을 좀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돈 받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강도의 노동을 되게 신나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진짜.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좀 탐구해야 될 만한 주제가 어쨌든 사람이 모이고 서로가 뭔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가치, 그 뭔가 비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된다 하면은 인간은 서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얻고 있어요.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네, 초기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대표들이 꾸준히 얘기하는 게 원오원을 통해서 내 가치가 이렇고 내 방향이 이렇고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의 단계야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페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서 어쨌든 잘 탐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협력이 되게 하이노마드에서 잘 보여졌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이런 길을 가게 될 거지만 잘 네. 보여줬다기보다 네.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되게 비즈니스향 인간이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반대 방향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냥 놀랍기도 하고 배워야겠다고 좀 생각했고 근데 커뮤니티를 너무 또 비즈니스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약간 그런 것과는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서 전정환 대표님께서 그 커뮤니티 자본론 책을 쓰신 전정환 대표님께서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즈니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커뮤니티 스타트업 데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넷플령과 전희재 대표님부터 HK의 또 다른 김재현 대표님, 뭐 또 플렉스워 김태현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셀피시월드 잼마님 같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BM이 있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굴러가고 네. 투자도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그런 형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하이노마드 같은 경우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상태인 거죠. 네. 이런 1인 대표들 혹은 이제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고 서로 이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인 거지. 네, 네, 네. 비즈니스 여기서 돈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네. 걸 저희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얘기 나눌 차례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멤버십 런칭하셨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런칭하게 된 배경, 이것이 또 궁금하고 또 성과?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멤버십을 런칭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출자금을 모아서 계속 하이노마드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1년 정도가 되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한강에서 이제 아라오에서 파티를 한번 했었거든요. 아. 네트워킹 파티.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모았던 돈을 다 소진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빌더들도 각자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일에 집중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힘을 못 쏟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디스코드는 열려 있고 하지만 점점 침체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네, 어떤 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점차 사그라들죠. 네,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 이 침체를 조금 전환시켜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이라는 걸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거고 유료 멤버십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사람은 비용이라는 걸 지불했을 때 조금 더 기여를 하게 된다던가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비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전하고자 하는 것들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빌더들의 어떤 결론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집을 하려고 했던 건 50명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도 뭐 그렇게 빌딩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못 모였어요. 50명이. 지금 빌더까지 포함해서 29명이 이번에 1차 커넥트 멤버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지난 6월 5일이죠. 6월 5일 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온보딩 하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각자 정말 일하는 부분도 너무 다르고 또 그들의 공통점은 이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이거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오셨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유를 들어보면 연결되고 싶고 네트워킹하고 싶다가 정말 공통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이노마드에서는 이 멤버십에서는 이들의 정말 끈끈한 어떤 그 네트워킹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어질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좀 연결의 가치를 되게 중점으로 두고 이번에는 멤버십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한 이제 뭐 조씨님이라든지 경준님의 어떤 그런 노하우도 듣고자 또 저희가 이번에 모시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유료 멤버십으로 이제 런칭하면서 이제 어쨌든 유료 서비스가 됐고 어느 정도 약간 비즈니스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뭐 다오나 아니면 돈보다는 좀 더 관계를 지향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귀결했다는 게 이해가 됐고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저희 모두 공감하는 바인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약간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됐을 때 약간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그런 커뮤니티의 관계 지향성이나 비전 쉐어링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료 서비스가 됐으니까 그만큼 또 상응하는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유료 멤버십을 전환하면서 뭘 좀 바꿔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료 멤버십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연결의 네트워킹의 가치를 정말 우리의 멤버들한테 크루들한테 명확하게 제공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노마드의 결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운영진도 그대로고 저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지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고 하지만 그 전에는 좀 더 느슨해졌다라고 하면 이 텐션을 조금 더 땡겨가지고 네. 좀 텐션감 있게 우리가 조금 더 호흡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저희가 매주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거든요. 시간을 제외하고 네. 그런 프로그램 특히 뭐 줌이라든지 온라인에서도 네트워킹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 8월 달쯤에는 이분들이 같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내적 친밀감을 포텐셜을 터뜨리는 경험들을 저희는 이제 그 기획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멤버십으로 비즈니스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걸로 돈이 돼서 누군가 이걸로 이익을 취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같이 공동체의 비용을 모아서 그 비용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혜택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거든요. 멤버십 취지가.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멋지네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또 고민하는 사람들, 구독자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크리틱하듯이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그 드리는 품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그 수익성이 좋은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많은 기여와 인간으로서의 하나하나에 대한 그 케어가 필요한 건데 그걸 뭐 컨설팅으로 풀어가지고 딱
단기간에 큰 돈을 받던지 아니면 아예 프로젝트를 해줘가지고 프리랜싱으로 가서 큰 금액을 받던지 아니면 강의로 해가지고 되게 느슨하게 연결만 돼 있고 응 배웠지? 야, 얘들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란 말이죠. 이 선택지와 그 선택지 뭐 고려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뭐 솔로프리너와 뭐 하이노마드를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느낌이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처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커뮤니티가 모든 브랜드가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서는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빌드업하는 것만으로 돈을 벌려고 생각한다면 물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스타트업처럼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른 뭐 전인재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넷플 연가처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는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발전과 어떤 더 많은 연결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용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커뮤니티를. 근데 저 수연님의 진정성을 너무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여성 구독자가 없나를 약간 되게 반성했는데 나도 일반성 아니 나는 반성을 하는데 아니, 나는 여기서 근데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이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에 맞는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토론하고 싶은 게 맞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반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정성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의 전제는 수익성과 진정성 사이에 관계지향과 그 수익지향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한쪽을 더 추구하면 반대쪽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돈 버는 문제가 뭐 그냥 상관없다. 뭐 나는 그냥 내 삶만 유지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트레이드 오프에서 어떻게 조금 어느 포지션을 좀 위치하시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 어떤 이 큰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갈등에서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만의 기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노마드가 결국에 하려고 하는 건 디지털 노마드들의 이코노미인 거예요. 노마드 이코노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서도 내 일감을 받아서 내가 뭐 발리에 있던 뭐 어디에 있던 태국 치앙마이에 있던 어디서든 내 일을 해내고 쳐내면 된다. 네. 이게 다워의 형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일하는 네, 방식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일하는 방식에 적응해 가고자 저희는 그런 마일스톤을 사실 그리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가기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 확보라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시기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희가 하이노마드 이름으로 건 프로젝트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요. 그걸로 저도 실제로 하이노마드를 통해서 돈도 벌고 있고 물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팝업 형식으로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지자체랑 하는 사업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하이노마드 쪽으로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가 뭐 출강을 나가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 하이노마드라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거를 증명을 하고 그 전문성이 있는 일을 가져가서 일을 하고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이코노미를 저희는 그리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다오와 웹3를 지향하고자 시작했던 건데 그 중간에 트랙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좋은 우문현답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 모순점을 뚫고 나가는 되게 멋진 답변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성을 쫓을 거냐 진정성을 쫓을 거냐에 이 그 둘 사이의 갈등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커뮤니티 자체의 성장, 이 주제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항상 아예 판 자체를 크게 키우는 걸 먼저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좀 더 수익성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멋진 답변이었던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레벨이 다르다라는 걸 나는 아니에요. 느꼈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또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혹은 전 세계적인 이슈거든요. 이 그 지역 소멸이라는 거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다 겪고 있는 이슈예요. 특히 이제 저희가 포르투갈에 작년에 그 마데이라는 섬에 다녀왔었는데 거길 왜 갔었냐면
유럽에서 되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외딴 섬이 거기 호날두 고향이에요. 그 네. 섬 자체가. 네. 네. 그 섬을 디지털 노마드들의 어떤 뭐라고 하지? 프로젝트를 거기서 진행을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들을 불러와가지고 그 섬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결국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도 있고 일본의 가미야마라는 저 마을도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던데. 진짜요? 네네. 오, 네네. 그래서 그런 일하는 사례들이 계속 하나씩 두 개씩 나오고 있고 맞아. 성공 사례들을 우리나라도 계속 답습해 가고 있단 말이죠. 아. 특히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양양에서 지내고 있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떻게 수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어떤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초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그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운영진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크잖아요.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는 하이노마드 커뮤니티도 침체기 겪다가 다시 상승기 겪고 침체기 겪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기 겪고 이런 되게 그 한마디로 그 이제 부침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극복을 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하이노마드는 어떻게 더 발전하게 만들고 싶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욕심으로서는 네. 하이노마드를 통해서 좀 더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혹은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어 가셨으면 해요. 네. 정말로 그게 네. 정말 제일 크게 바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작게 크게 뭐 프로그램도 뭐 멤버십도 당연히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좀 프로젝트들을 아무래도 이 안에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경험들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조금씩 저희 하이노마드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시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함양군에서도 저희를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저희 초청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지 또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네. 얼마 전에 또 인제에서도 연락이 오셨었고 최근에 이제 양양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좀 풀어나가면서 실제로 이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시는 분께 정말 그런 기회를 주는 것들을 계속해 가면서 좀 확장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뭐 정치가 하자 뭐 시민사회 이거는 너무 느낌인데? 이상한 아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좋아요. 있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지망 소멸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어떤 작은 솔루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냥 그게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 사회적인 필요성이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신 것 같고 조금씩 성과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정말 저도 되게 많은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씨앗들을 조금씩 펼쳐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1인 기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동시장은 줄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프리랜서 시장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를 아무도 그렇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미국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데이터들이나 트렌드들을 청취자분들 당연히 많이 따라가시겠지만 여기 계신 세 분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조금 노마드 성향을 가지고 노마드 라이프 스타일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단초들과 시작들을 조금씩 함께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수익성과 그 관계성의 그 모순 요것도 전체가 키워지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처럼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나 뭐 이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끼리 너무 이 시장 나눠먹고 경쟁하는 방향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좀 도우면서 이거 자체가 커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방향일 거라는 생각을 리아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리아님이 저 하이노마드 강의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저 그거 그냥 돈 안 받고 할게요. 아니,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받으셔야 되는 안 받을 거죠. 거야. 네,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난 받을 생각이 없어. 자체를 이제 내가 안 받아요. 키워 나가야 된다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양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건 더 힘든데. 네. 아니 가족분들과 같이 아, 오세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딸이랑 같이 여름에. 재밌겠다. 아무튼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시간 안 남았는데 지금. 농담이에요. 아니, 이제 저도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혀. 아니, 네. 판을 키우는데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진짜 나 혼자 보자 역대급 녹화였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이게 진짜, 이런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또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마지막 나 혼자 보자 질문은, 리아님의 고민을 해결하는 고민 해결 상담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저희 패널 3명이 나름대로의 답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어떤 고민을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딱 한마디로 뭔가 규정하자면, 그러니까 브랜드 컨텐츠 경험 기획자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받는 질문이 어떻게 그 일을 찾아가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저한테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강의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나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세 분은 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어떻게 좀 답변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드리면 좋을지 세 분에게 더 잘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뭔가 그 나만의 어떤 길,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잘하는 것 같은 것들을 뭔가 딱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 그 다음에 뭔가 알린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것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사후에 이렇게 부여되는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컨텐츠로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최고의 그 나의 신뢰를 쌓기에도, 그리고 그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찾기에도 저는 그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계속 쓰다 보면은 내가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좋아하는 걸지라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주는 거는 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속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시장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것을 온라인 글쓰기로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시연님은? 네. 저도 이게 되게 고민이었고, 지금 떠오르는 답이 있는데, 2022년까지 저의 키워드는 기여였거든요. 이제 컨트리뷰션이 저한테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기여를 하고 싶은지를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그 브랜딩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이전 이제 방송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렵고, 근데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방향성은 저한테는 기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여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제 세상을 조금 더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에 좀 더 기여를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사람 돕고 싶다,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딩 같은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들 조급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뭐 금전적인 이득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인데, 이걸로 돈을 좀 벌고 싶다 이건데, 그게 이제 사실 선후관계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전달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뭐 기여하고 싶은 그런 방향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답변 드려볼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저는 어떻게 제가 브랜딩을 구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질문 받았을 때 답변을 드릴 만한 건 뭐냐면, 첫째로 일단 자신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는 절대 AI가 베낄 수가 없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고유한 이야기를 이제 내러티브 형태로 쭉 한번 풀어보고 그 안에서 키워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디자인이나 뭐 1인 창업, 그러니까 독립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주제였었어요. 특히 독립에 대한 욕구가 옛날부터 너무 강했어요. 그 나 스스로 이 길을 찾아서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성향, 내면적 성향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나 중학생 때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머리 깎고 시위했어요. 나 인문계 안 갈 거야. 실업계 갈 거야. 디자인과 갈 거야. 라고 막 뗐었어요. 그래서 보내주셨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공무원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 싫어. 머리 깎았어 또. 공무원 싫어. 네, 떼쟁이. 난 내 갈 길 갈 거야. 비수학원 보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저는 약간 좀 그 독립적 성향이 되게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었고 그 성향이 지금까지 온 거죠. SK텔레콤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이런 체제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내 갈 길 가고 싶어요 라고 주장해서 나온 게 퇴사라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만의 스토리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근데 거기서 그거에만 끝나지는 절대 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세상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가수 싸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싸이? 이 사람이 딴따라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딴따라하는 거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코드를 정확히 알아요 그 사람은. 챔피언이라는 노래 만들면서도 자기는 댄스 가수로서 이렇게 나를 내보이고 싶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코드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해요. 그 내가 내면적 이야기를 그냥 꺼내면은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인상을 남길 수가 있지? 라는 것을 제대로 잘 찾아내는 그 전략적 사고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브랜딩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좀 더 그 대중성을 넓히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세 분이 말하는 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유저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글쓰기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신님도 글쓰기라고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거 이전에 회사 열심히 좀 다녀라. 제발 그냥 대학생대에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뭔가 어느 정도 정립되기까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뭔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그럴 수 없죠. 설이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설 익는 시간을 좀 그냥 견뎌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디지털 노마드도 똑같아요. 전문성 없으면 디지털 노마드 못해요. 그럼요. 맞아요. 축적의 시간이 더 오히려 필요하죠. 예. 진짜. 그래서 너무 그 남자분들이 그 여자분들 만날 때도 되게 너무 빨리 고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맞아. 게 손잡으면 있거든요. 바로 결혼까지 생각하죠. 아니 그리고 세 번을 만나면 그다음 고백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 있는데 제가 와이프랑도 얘기하는데 제발 뭐 만난 지 뭐 2개월 이전에 고백 금지 이거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읽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커리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고민 하신 게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이노마드 이제 리아님과 함께 하게 된 자리였습니다.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었던 정말 좋은 팟캐스트를 같이 만들게 됐던 자리였고요. 이제 진짜 이 진가를 오늘 또 느끼고 나니까 이렇게 리아님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나 이제 계속 저희 이제 좋은 게스트 모시고 더 훌륭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나 혼자 부자가 될 테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녹화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만 개인 사정으로 쉬고 2주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